네, 오늘 맘이랑 무료 웹이나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공지에 드렸던 대로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아마 당분간 꾸준히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에 좀 디지털 학습에 대한 개념과 그 현재 AI 기술이 어디까지 좀 와 있나에 대한 현 주소를 좀 어떤 모델이 나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 혹시 제가 아까 톡방에 올려드렸던 링크를 좀 보셨나요? 제가 이거 강의안 이따 공개하면 여기서도 이따가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를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학생이 이를 빼고 나면 스스로 학습하기에 좋은 시대가 온 거는 맞아요. 근데 뭐 자기계발신에 있는 뭐 성인들을 포함해서 뭐 평생 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너무나 오래됐고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된다, 뭐 관심사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쉽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스스로 학습이 과연 되는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애가 될 건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과연 올까라고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질문들, 궁금증들을 조금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실력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배워서 성장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까지 혹은 어떤 지역을 뭐 특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학습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서울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학군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식들은 입시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은 시험을 잘 보는 인재로 키우는 굉장히 일관된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소위 말해 스카이라든가 뭐 중경외시 서성한 같은 좋은 학교들, 대학교를 좀 가게 되고, 그렇게 간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리더들이 되고, 근데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 대다수에게 이 교육을 적용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대기업에서 좋아하는 신입사원의 인재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필드에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 대기업들 혹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싶어라고 모인 어떤 인재들이 집합소라든가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등등의 곳에서 야 이걸로는 해결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왔던 것들 시험을 잘 보는 능력 있잖아요.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빠르게 외워서 까먹지 않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능력, 정확하게 기록하는 능력은 AI에게 이미 졌어요. 그러니까 알파고한테 이세돌 구단이 지던 날 이미 그 방법은 인류가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끝났어요. 기능적으로 이미 한참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무언가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럼 이제 공부를 하면 소위 말해 애들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AI가 그걸 다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하버드에서 했던 실험에서 좀 다룰 텐데 관리라는 개념도 조금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 목표가 하루에 단어 100개 외우기.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기. 100점 맞을 때까지 재시험 보기. 소위 말해 학원에서 하는 양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시작했는가. 오늘 문제지 10장 풀기로 했는데 학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그걸 풀면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푸는 행위 자체가 아이에게 실력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시대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인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것들 다 막 되게 등한시하거나 이제 그런 시절이 끝났다고 막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식들 중에 클래식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우직하게 인간이 인간 손으로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AI가 나왔어도 내가 내 머릿속에 내 몸이 무언가를 흡수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어떤 방법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는 개념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 수준에 맞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요. 학원에 가면 오히려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내 아이를 판단해주고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얘가 지금 이거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얘가 지금 심화를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복습을 해야 되는 건지, 심화가 다 끝나가지고 선행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오랫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실력 있고 유명한 강사들의 직관을 바탕으로 검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학군지가 아닌 지역을 좀 넓게 펼쳐서 보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인간이 하는 것조차도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준에 맞는다라는 판단 근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AI를 쓰게 되면 스스로 생각을 안 하게 되진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은 아닌데 현재 나와 있는 어떤 AI 모델을 통해서 한번 대안 정도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저도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방향성이 존재한다 현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5번, 6번 이게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험에 도움이 될까요?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AI로 공부를 해가지고 될까요? 소위 말해 지금 어머님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디지털 학습하면 떠올리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무슨 땡땡 하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슨 뭐 등등 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 도움이 되는가? 근데 이거 맘카페 들어가 보면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 아시죠? 저는 제가 써본 브랜드가 그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엠베스트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엠베스트 학원에서 제가 이거를 써봤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디지털 학습 못 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너무 엠베스트를 디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방식이었냐면, 메가스터디는 사실 고등 대상이고 입시,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능을 포커싱한 플랫폼이죠. 근데 고등학생들은 사실 완강률이라고 하죠. 강의를 시작해서 끝까지 보는 어떤 그 비율이 그래도 꽤 돼요. 생각보다 잘 따라갑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고 자기들이 달려보면서 느껴요. 그리고 고등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을 되게 거세게 주는 곳이기 때문에 느껴집니다, 학생이.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심지어 최하위권 학생, 맨날 4등급, 5등급이나 그 언더에 있는 학생들도 심지어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강이라는 어떤 그 방법을 주어졌을 때 어지간히 합니다. 근데 중학생들에게 그런 고퀄리티, 정말 일타 강사의 강의를 쥐어줬을 때 얘네는 그걸 스스로 보는가? 정확히는 그걸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강의를 보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인강을 보는 학원을 만들되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는 엠베스트에서 만든 그런 고퀄리티 강의를 보게 하고, 선생님은 뒤에서 얘가 강의를 듣고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테스트하고 관리하는 것만 시켜보자. 라고 해서 저렴한 학습비에 일반 학원에서 비싸게 선생님에 대한 강의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가맹비를 주고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엠베스트 학원, 엠베스트 공부방, 엠베스트 교습소 이래가지고 전국에 막 확장을 했는데, 저는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엠베스트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퀄리티에 대해서 전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강의들이었고요. 특히 앞에 시그니처가 내세웠던 장풍쌤의 강의는 이분이 이제 중등 강의도 해 정말 반가울 정도였고요. 굉장히 훌륭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인강을 볼 때 그냥 넷플릭스처럼 본다는 거죠. 꼬박꼬박 졸아요. 중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초등학생들은 아무리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스크린 앞에 화려한 것들을 갖다 놔도 어, 뭐 특히 문제를 풀 때 뭐 사지선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찍으면 순서대로 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그냥 다다다다 눌러가지고 정답이 뭔지도 읽지도 않고 넘어가도 학습이 진행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저 역시도 필드에서 있으면서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할만하네. 내가 아직 AI에게 밀릴 정도는 아니군. 어떤 그런 안심이 되는 내가 앞으로 강의력으로 버틸 수 있는 쓸 만한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았건 초등학생들, 중학생, 특히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뭐 땡땡하이니 뭐 무슨 스크림이니 이거 붙들고 집에서 태블릿 하나 있다고 집에서 공부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아. 그런 세상은 올리 없어. 나는 여전히 건재해. 나의 직업군은 여전히 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을 던질 만한 요소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절 강의가 없고, 저기 광고가 없고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제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면을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영어로 쓰셨으면은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영어를 다 풀로 읽어보진 않았고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2025년에 10월 27일에 올라온 포스팅이고요. 하버드에서 있었던 AI 학습 실험에 대한 기사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피드백들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거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AI 튜터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막 한국에서 스크린으로 디지털로 학습하는 거 엄청난 기술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이거는 외국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크게 성공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몇 개가 살아남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키라는 AI인데 요걸 이제 어떻게 디자인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노트북 LM에게, 그러니까 구글 노트북 LM에게 요 내용을 슬라이드로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요약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5명의 고수진이 있었고요. 130명의 학생들을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만났고요. NPS가 78점 나왔다고 나왔는데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둘째치고 NPS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NPS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면 추천 지수입니다. 추천 지수.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추천할 만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78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저는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에듀테크랑 지금 이제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스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받고 있고 뉴스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접했을 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심지어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가 에듀테크 회사인데,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어떤 그 업계가 좀 판이 흔들리는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야기가 기사화돼서 한국에 넘어온 사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장담컨대 어디서 못 들어보는 얘기일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이런 얘기 진짜 잘 안 하는데 진짜 이거는 좀 흥미로웠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NPS가 추천도 78점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공개를 하고 그 공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좀 유효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가 78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제목에 써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AI 튜터 파스키라고 나와 있는데 총 학습 시간의 50%를 파스키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교수진들이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학습시키는데 대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내가 뭐 종이책에 필기를 했든 뭐 아니면 강의 영상을 보든 어쨌든 모든 순간순간에 18시간의 학습 시간 중에 절반을 파스키와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정보는 어디에나 있고요. 심지어 돈을 내지 않고 유튜브만 검색해도 어지간한 일상생활의 정보는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접근성이 아니라 참여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고 이 AI를 설계를 했고요.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AI 튜터는 실패하는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LLM 모델이 나오고 나서 우리랑 AI랑 학습이라는 방법으로 만나기 시작한 게 그래도 역사가 꽤 됐는데 대부분 성공 사례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실패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가인데 대부분 우리가 기존에 학습하던 방식에 AI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학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방식으로 치면 강의가 존재하고 교재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교재를 풀고 그리고 인간이 대체되는 부분들 뭐 그게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AI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달았어요. 여기 보면은 볼티드 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아예 처음부터 같이 공부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AI 튜터를 교수진의 세션이나 그룹 토론처럼 의도적으로 같이 학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로 AI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하는데 AI 기능을 불러와서 내가 필요할 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기능이 제한적인데 처음부터 AI가 같이 공부를 했던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언을 짰어요. 조언을 짰어요. 그러면 내가 있고 우리 조원 1이 있고 조원 2가 있고 파스키가 우리 조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교수가 있으면 교수진이 있고 조교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파스키가 있는 거예요. 아예 핵심 멤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AI가 팀 멤버예요. 우리 조원이에요. 우리 그룹의 핵심 멤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조금 어, 설명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어쨌든 이제 설계 자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기계가 잘하는 부분을 합쳐서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 그냥 도움의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핵심 참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거 학습, 이 기사 보시면 나오는데 학습한 학생이 이 파스키를 영원히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89%의 상호작용이 음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스키를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에서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8시간의 학습 기간 동안 9시간을 파스키랑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개의 언어를 지원시켜서 학습자들이 충분히 언어의 장벽 없이 이 AI 튜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 아바타라는 개념으로 요 밑에 글씨 깨진 부분들은 AI가 생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트윈이 이제 쌍둥이를 의미하잖아요. 그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진 디지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저의 말투가 있고 저의 성향이 있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제가 대답해 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이에게 답을 찾아 나가게 제가 이제 무언가를 유도할 때 제가 쓰는 방식이 있을 거고 저만의 교수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똑같이 학습한 디지털 AI 튜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랑 좀 비슷하냐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에스파가 에스파 A라 그래서 자신들의 분신 같은 애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광야라는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한 거 혹시 보셨나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이야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어쨌든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나의 성향을 그대로 복사한 디지털 AI 튜터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강의를 이제 얘가 해주고 그리고 교수님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문도 받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런 이제 강의 요약된 팟캐스트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나만을 위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이 됐는데
학생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강의를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오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강의를 한 40분 듣고 나서 거기 1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치면 10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 40분을 듣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해한 이해도는 다 달라요. 너무 당연하죠. 거기 10명의 학생들이 또 제 수업을 듣고 자, 오늘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봅시다, 테스트 해 봅시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보면 제가 아무리 기깔나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막 씹어먹을 정도로 막 날아다니는 명강의를 했어도 다 이해한 사람이 있고 그날 썸남이랑 싸우고 와가지고 이해 막 못하고 집중 못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영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관계대명사의 설명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장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 빨리 가고 싶다고 생각하느라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옆에 친구가 지우개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잠깐 놓쳐가지고 뒷부분 하나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별 평가가 일어난 후에 얘가 A라는 학생의 이해도가 만약에 한 70%라고 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학생만의 팟캐스트가 생성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 학생의 뭐 강의 녹취록, 슬라이드, 점원 프로필 등등을 활용했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딱 맞는 수업 요약본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죠. 이거 지금 줌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에게 그분 프로필과 그분 성향에 맞는 버전으로 제가 다 다른 버전으로 팟캐스트로 요약본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행복하시겠죠. 이게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 강의 안은 아마 공통이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었던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강의가 진행된 이후에 벌써 학습에 대한 퀄리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 있는 에듀테크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에 이제 테스트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되게 정밀화된 AI 버전까지는 아니어도 이 학생이 시험을 보든 혹은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에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할 만한 교재를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가 한 10문제 뽑아놨는데 얘가 이해한 내용을 보니까 한 1번부터 7번까지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8번, 9번 문제를 좀 풀고 10번은 풀면 좋고 안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제가 섰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일일이 해주려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겠죠. 근데 이러한 판단과 기능을 AI가 갖고 있다면 그 AI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일괄된 서비스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요번에 하버드에서 실험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엑설런트에 속해 있는 추천도 78점에 속해 그 결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유지하되 5에서 10%는 개인화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끝없는 맞춤화가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도달했으면 좋겠는지는 교수진들이 강의를 설계할 때 목표로 정해놨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5에서 10% 정도를 개인화시켜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뭐 교육과 컨설팅의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채팅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AI가 즉각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컨설팅은 이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걸 사용해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 경험했던 AI와는 확연히 달랐다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 AI 학습자가 공유했고 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소위 말해 양방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방적이었던 디지털 학습과는 모델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디지털 학습이 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디지털 학습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것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올 것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가 좀 궁금해질 텐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대안에 가까운 방향성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솔직히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뭐가 잘 안 됐나. 근데 이제 처음에 자체적으로 생성한 AI 강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팟캐스트 부분 있죠. 요게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실리테이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퍼실리테이터는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그룹 워크를 할 때 이 AI로 이 학습이 되는 부분에 다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했는데 첫 그룹 때는 이 퍼실테이터가 없었대요. 그래서 학습 경험이 좋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바로 퍼실테이터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학습으로 그 어떤 그 학습 모델로 서비스가 됐을 때 혹은 우리가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학습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실험의 시작은 지금 하버드에서 어떤 그 교수진들이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서 설계해서 이거를 좀 실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방식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에듀테크들이 달려들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를 지금 막 각자의 방식으로 실험하고 연구를 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장담하는데 한국에 1년 안에 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출판사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혹은 디지털 학습을 하고 있는 거대 공룡들이 이러한 방식들을 도입해서 자기네 컨텐츠를 좀 더 폭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전 정권의 그 교육부 장관이 주장했던 디지털 교과서에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디테일한 얘기들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성으로 차차 발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개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당분간 꽤 오랜 시간 물 건너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다 사교육 업계에서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사면 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 이 어떤 것들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보는데, 이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 에듀테크 회사들이 지금 연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광고처럼 나는데 이런 거는 없고요. 실제로 기사 맨 뒷부분에 대해서 그냥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요거를 이제 좀 이거를 잔잔히 좀 읽어보실 분들은 제가 요거 영상이 끝나고 나면 요 페이지 자체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요 방금 본 PDF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거 크롬에서 번역 기능 이용하면 이게 영어로 나와도 한국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첨가되는 영상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설명되어져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PPT 슬라이드랑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요 부분 AI에게 의존해서 학습을 하면 스스로 생각을 안 하진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 튜터미라는 GPT가 있는데 혹시 요거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요거는 그 제가 하나 보여드릴 곳이 있는데 칸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칸 아카데미. 여기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스템 과목 있죠. 네, 모든 과목들을 여기서 학습할 수 있고 한국의 커리큘럼은 아직 들어가진 않았으나 코딩이랄지 뭐 수학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추구하는 AI 교육 방식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보조 역할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지금 칸 아카데미가 정식으로 이게 런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튜텀이라는 GPT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답을 그냥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튜터미라고 하는 여기 보면 칸 아카데미에서 작성했다고 나와 있죠. 자, 요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 챗GPT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튜터미가 있고요. 여기는 최신 버전의 사고 능력을 가진 GPT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수학 문제를 해볼까요? 중3 수학, 이거 바로 뜨네. 중3 수학 문제를 해서 뭐 어떤 걸로 해볼까요? 아무거나. 제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렇게, 요거 그냥 제가 요거를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일반 챗GPT한테 붙여넣고 제발 답 좀 알려줘. 빨리 이렇게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 푸는 동안 제가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자, 답만 말했죠. 자, 똑같은 문제를 칸 아카데미에서 만든 튜터미에다가 붙여넣고 나 급해. 제발 이 문제 답 좀 알려줘. 라고 시켜볼게요. 자,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네, 2번 4.4 루트 7cm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튜터미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괜찮아. 나랑 같이 천천히 풀어보자. 답을 바로 주진 않을게. 대신 너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도와줄게. 자,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어때요? 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시작하죠. 이걸 이렇게 텍스트로 주지 않고 아까 그 파스키처럼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맞춤 설명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원뿔의 옆면을 평면을 펼치면 뭐가 될까?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힌트를 주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투덜 걸어볼게요. 아, 모르겠고 그냥 답만 빨리 알려줘. 나 진짜 큰일 나.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알겠어. 급한 마음은 이해해. 근데 나는 답만 알려주는 A가 아니야. 스스로 생각하고 볼 수 있도록. 자, 어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죽겠다고 급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나요? 너 급하고 힘든 상황이고 챗GPT 특유의 공감 능력 나왔죠. 그리고 한 가지만 알려줄게. 근데 다음은 네가 해야 돼. 어떤가요? 요 애티튜드를 가진 AI 선생이 우리 아이의 학습을 도와준다면 신뢰가 가실까요? 저는 이걸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방향성 면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하나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정답이 2번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 이거 답 2번이지? 맞지? 자, 정답을 내가 맞췄어요. 정답 2번이니까. 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답이 맞다고 해주나요? 답을 맞춰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먼저 들어야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완벽하죠.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즘 음성 기능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디지털 성우들이 이런 거 녹음해가지고 엄청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제 TSS 모델이 TTS인가요? 그 음성 전환 그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그 모델이 지금 엄청 발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PT를 활용하게 하는 것보다 튜터미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제가 앞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활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답지 보고 뺏기면 엄마들이 아주 질색팔색하면서 특히 구몬 같은 거 답 보고 뺏기면 엄마들이 막 질색팔색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 어떤가요? 수학 문제 풀 때 해답지 끼고 풀죠. 왜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답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해설과 내가 생각한 정답의 차이점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극상위권들 있죠. 그러니까 A등급,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100점 맞고 싶은 애들은 공부 어떻게 하냐면 해설이 제공하지 않은 또 다른 해설법을, 그 접근법을 찾아가지고 수학 선생님 찾아갑니다. 제가 이거 그 일품 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설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도 풀이해봤는데 선생님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튜터미랑 같이 공부를 한다면 얘가 언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카메라가 있는 디바이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겠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말하지만 광고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어떤 모델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예비고들 대상으로 중등 문법은 이제 서술형으로, 왜냐면 고등으로 올라가면 그 사지선다 문제에서 뭐 문법의 쓰임을 맞추세요. 막 이런 문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법을 보고 말이 되나 안 되나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영작을 해야 돼서 저는 모든 문법의 입시 최종은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고반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지금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건 제가 샘플이니까 쉬운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나는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하고 답은 무조건 그의 이름이니까 그의 쓰면 되죠. 답은 his입니다. 근데 제가 허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틀리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의 서비스예요. AI 분석을 누르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를 파악하고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준 다음에 허는 그녀라서 안 되고 히즈는 그이기 때문에 그의 이렇게 맞춤으로 설명해 주죠.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들의 아버지는 경찰관인데 제가 또 틀리겠습니다. 아월 쓸게요. 자, 그리고 오답 분석을 누르면 몇 초 걸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게 실시간입니다. 수신에서 몇 초 이내로 정답이 떠요. 아원 뜻이 뭐래요? 아, 우리의래요. 안 된대요. 그들을 써야 되니까 대열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냥 답만 알려주는 거랑 달라요. 내가 뭐라고 써서 틀렸는가를 보고 답을 줘요. 그 밑에 총정리 해주죠.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고 혼자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학습할 때 저도 좀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힘들었던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중등 문법을 여기 나와 있는 세트 중에서 164개 세트만 골라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개념 톡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가 그냥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렇게.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해요. 이거 고르겠죠? 이렇게 설명해주고 문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일부러 틀린 겁니다. 저 답 알아요. 다시 풀기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요. 그러면은 요거 다 풀고 나면 제가 이거 백지 필기 한번 하라 그러고 퀴즈하고 또 설명해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이제 또 틀려야겠죠. 틀리면 아이가 왜 틀렸는지 몰라. 띵 소리 받고 스트레스 받고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거 숙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오답 분석 시키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기능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000원에 이 정도 서비스가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교재 샀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문제를 풀고 진도 설정을 해주면 충분히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정식 런칭 안 하는 이유는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거 설명 듣고 문제 풀고 하고 AI가 설명까지 다 해주는데 문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아이가 안 하는 걸 하게 할 방법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이거 정식 서비스를 안 했는데 이거 지난 강의 때 보시고 문의 주신 어머님들이 좀 있어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은 저도 긴가민가 하니까 일단 12월 한 2주 정도는 그냥 공짜로 써보시고 하는 아이면 그다음부터 그냥 15,000원 내고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지금 제가 실험 중이에요. 이건 제가 아직 정식 서비스를 못했어요. 방법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말하지만 광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AI의 수준에 대해서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아까 말해드렸던 이런 파스키 같은 AI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아까 여기 개념톡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 보셨죠? 여기에서부터 AI가 같이 학습하고 얘가 틀리는 장면부터 뭘 틀렸고 뭐라고 틀렸는지를 다 본 아이가 다 알고 있는 AI 튜터가 이제 너가 오늘 수업 강의 들은 거 내가 10분짜리 팟캐스트로 요약해 줄 거야 라고 하면 아까 틀렸던 거 설명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무조건 해주죠.
당연히 해주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여기 뒤에 연습 문제 A, B는 순서 하나 안 바꾸고 모든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연습 문제 A, B가 이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된다면 이 아이만을 위한 문제집이 따로 만들어진다면 근데 그게 1분이 안 걸린다면 앞으로 디지털 학습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현재 한계가 명백했던 디지털 학습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앞으로 학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써보세요. 막 클래스 카드 있어요. 클래스 5 써보세요. 막 메일 국어도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디지털 학습에 대해서 이걸 좀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들으셨잖아요. 어딜 찾아봐도 이 실험에 대해서 기사난 부분이 없다니까요. 이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이거 10월 달에 이 기사가 뜨고 이 실험이 끝났을 때 저희 회사를 포함한 모든 에듀테크가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야, 이거 배워야 된다.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되고 지금 막 온라인으로 코딩 가르치던 회사들, 뭐 수학 가르치던 회사들, 뭐 아니면 학습 동기부여 해가지고 심지어 막 학생들 대상으로 명상 같은 거 하는 에듀테크도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집중력을 길러야 되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려면 안에 동기부여를 끌어내야 되니까 막 이너피스나 내면의 동기와 이런 거를 막 에듀테크 접목해가지고 하는 회사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의 AI 튜터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혹은 이게 학교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거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공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학교는 말고. 대학교는 좀 하면 좋은데 그래도 교수님들과 이렇게 좀 학생들이 그래도 지성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해야 할 일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기초적인 소위 말해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상식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을 일괄적으로 학습해야 될 때는 사실은 저는 AI가 들어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진정한 맞춤형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아이에게 딱 맞는 문제집을 만드는데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과목별로 무슨 시험 대비별로 다 가능해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한 문제는 애들이 이걸 안 합니다. 안 해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학생들이 아까 제가 파스키를 영원히 가질 수 없을까요라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맞는 학생이 있고 안 맞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갈리는 편이고 여기 아까 들어오신 분들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일부러 설문조사를 좀 돌려봤는데 되게 양극화가 있었잖아요. 갈렸잖아요. 근데 그 호불호의 폭이 좁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는 사실 스타링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어, 그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AI가 어디까지 펼쳐질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말을 너무 길게 해서 간략하게 그 에피소드 하나만 전달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네, 여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과 스타링크가 무엇인지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홈페이지만 보여드리면 한국에서 요 정도 되는 가격에 여기 월 72,000원 그 다음에 주거용에서는 저는 제주니까 제주 한번 쳐볼게요. 제주에서 네. 요 가격에 요거는 이제 첫 달만 그런 겁니다. 기계값이 55만 원이에요. 근데 월 87,000원 정도의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 짱 잘 터지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이게 도입되면서 이거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12월 4일날 들어온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런 일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요건 제가 그냥 띄워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농장 사진입니다. 캘리포니아 농장하면 광활한 대지죠? 제가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자, 요거를 띄워놓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제 친구가 저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영농 후계자여서 군대를 면제받고 국비로 캘리포니아 농장에 2년간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할 줄 아는 영어가 어린지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런 광활한 그 캘리포니아의 어린지 농장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렌지를 딸 때 이렇게 한대요.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부가 그 밀짚 모자 쓰고 팔토시 끼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행여나 상할까? 행여나 꼬다리가 부러지진 않을까? 혹은 이 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이 전지가 이렇게 또각또각 자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셨겠지만 이런 광활한 대지에서는 헬기가 뜹니다. 지금은 아마 드론이 뜨겠죠. 헬기가 오렌지 꼬다리를 나무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꼬다리를 녹이는 거죠. 그 조직을 나무 조직을 녹이는 농약을 헬기로 뿌립니다. 이 정도의 그 헬기로 농약을 뿌리려면 하루 반나절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뿌린대요. 헬기를 날려가지고 그리고 쫙 뿌리면 땅에 이제 오렌지가 우수수수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트랙터도 아니래요. 그 불도저에 가까운 중장비가 와서 이걸 쫙 민대요. 그럼 이거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퍼서 덤프트럭에 싣고 이제 오렌지 농장에 보내면 거기서 이제 막 흙 묻은 거 깨진 거 그 공장에서 이제 다 씻어가지고 이거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포장해서 델몬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그란 스티커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다 판대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인간이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기 인터넷이 안 돼요. 이 광활한 대지에 인터넷이 터지게 하려면 기지국을 뭘 갖다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지금 다 땅 파가지고 해저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그 주파수 뽑아가지고 안테나 세워가지고 인터넷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땅을 파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농부가 일할 때는 핸드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 농막이죠, 농막. 그 숙소에서 인터넷이 되고 통신이 터지고 거기서만 안테나가 있는 곳에서 통신이 되고 일하러 가면은 안 된대요. 근데 스타링크가 사막이든 바다 위든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위성을 통해서 하늘만 열려 있으면 위성 통신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건 저희 회사 스타트업 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되게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이런 거대 농장의 그 주인이랑 그리고 심지어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걸 기계가 가서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인간이 기계를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되면 통신이 되면 무인 드론이 자동으로 때 되면 날아가서 사람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약을 뿌려주고 떨어진 거를 AI가 인터넷이 되면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IoT로 돌아가는 거 삼성이나 LG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걸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광활한 대지, 캘리포니아 대농장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I 로봇이 농장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이게 좀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AI 디지털 튜터를 통한 학습 방식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이제 한국까지 오겠죠. 옛날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뭐 터져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5년 걸렸어요. 옛날에는 더 오래 걸렸고. 근데 지금은 한 달 걸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뭐 터져가지고 이거 된다라고 하면 번역본 바로 AI 붙여가지고 한국에서 유통사 붙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한 달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육 방식이 체결이 되면 혹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튜터미 같은 아이가 칸 아카데미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학습의 정보 격차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수능을 폐지하네 마네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입시판에 20년째 있었지만 수능은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왜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수능이라는 그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가 뭐 정통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훼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걸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그 인재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한계가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캄미고 같은 방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지금 이미 스타링크가 이건 저는 그냥 상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감각을 받게 되고 대중화가 되고 지금보다 더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절이 와서 얘네가 우리나라 통신 3사를 씹어먹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SKT 쓸까요? KT, LG텔레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국제 경쟁 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스타링크 사이즈는 어마어마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캘리포니아 대농장에서 이제 AI 자동화를 가진 로봇들이나 드론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긴 생산력 그리고 그로 인해 놀게 되는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수능이라는 시스템 자체나 국내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재들의 한계가 너무 명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할게요. 광고 없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단톡방에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지금 채팅으로 뭐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좀 영향력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되는 범위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예.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누다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머님들이 저한테 아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아 초3딸도 같이 듣고 있나요? 아이가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네.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네,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녹화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